우리 sv.com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는 뭘까요? be 동사예요. 맞죠? 기억해요. be 동사예요. 동사. 동사를 찾아야 할 때 앞쪽에 있는 주어가 발견이 되죠.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주세요. 절대 명동 두부 굿굿굿 요거를 싹 다 기억해 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이 뒷부분을 배울 거예요. 그렇죠? 뒷부분 COM 부분을 배울 건데 그 중에서 그나마 여러분들께서 익숙해하는 게 한 친구가 있어요. 누구예요? 목적어. 걔부터 먼저 배울게요. 아시겠나요? 가보도록 할게요. 목적어는 영어로 오브젝트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브젝트. 그래서 우리는 O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됐어요? O라고 기억해요. 자, 목적어는 주어랑 동사 다음에 보통 나오는데 주어는 문장의 주인공이고 동사는 그 주인공이 하는 동작과 상태죠. 그런데 그 주인공이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영향력을 받는 대상, 바로 그게 목적어예요. 이 문장을 바로 살펴볼게요. 이 문장에서 동사부터 찾으세요. 동사가 뭐예요? drinks죠. 앞쪽은요. 주어입니다. 자, 그럼 잘 봐요. 주어가 마신다라는 행위를 하면 주어도 기분이 좋아지겠죠. 하지만 무엇을 마시느냐? 커피를 마시기 때문에 커피가 줄어드는 것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죠. 주어도 영향을 받지만 이 목적어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동작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 마신다라는 행위를 하는 이유, 요것을 마시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목적어는 무엇을 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이게 목적어, 동작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럼 오른쪽. 목적어는 무조건 동사 뒤쪽입니다. 무조건 뭐 뒤쪽이라고요? 여기 뜻하는 게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이 동사를 기준으로 잡는 순간 앞쪽은 뭐가 돼요? 주어요. 뒤쪽은요. 목적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일반적인 문장의 구성 요소들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주어, 동사, 목적어. 대부분의 문장의 디폴트, 기본값은 주어, 동사, 목적어일 거예요. 그러나 모든 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느냐? 그게 아닙니다. 동사 중에서 자동사가 있고 타동사가 있습니다. 자동사라는 친구는 힘이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자동사라고 불러요. 그래서 intransitive라고 많이 부르는데요. 여기 이제 동사의 힘이 주어로 들어온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다시 돌아와요. 힘이. arrive, 도착한다라는 힘이 누가 도착하느냐? 이 주어가 도착을 한다라는 거예요. 도착하는 힘이 주어로 오죠. happen, 발생한다는 게 뭐가 발생하냐? 그것이 발생한다라는 거죠. came은요. 그녀가 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거는 자동사기 때문에 목적어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주어 동사 나와도 문장이 깔끔하고 완벽하니까. 그런데 아래쪽에 있는 타동사를 보시면 느껴지실 겁니다. 뭐가 느껴지느냐? 이 타동사라는 것은 힘이 전달이 되어 버려서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됩니다.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목적어가 무조건 있으셔야 돼요. 타동사는 힘이 전달이 되고 영어로는 VT라고 적어요. T가 뭐냐? Translate. 힘이 translate. 이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힘이 이렇게. translate. 힘이 전달이 되는 거라서 목적어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타동사는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자동사는 목적어가 있으면 안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맨큼 기억하시고 외울 때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자동사 끊고 타동사 이렇게 끊고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됩니다. 자동사랑 타동사를 구별하는 게 토익에서 문법 문제를 풀 때 필수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들께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동사랑 모든 타동사를 다 외울 수 있다면 이미 여기 안 앉아 있었겠죠. 맞죠? 저도 그래요. 저도 못 외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확률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동사의 90%는 타동사입니다. 동사의 90%는 뭐라고요? 자, 나머지 10%가 자동사예요. 그럼 우리가 공부할 때 전략을 잘 짜야 되겠죠. 여러분들에게 외워야 되는 순간이 온다면 타동사를 외우는 게 맞겠어요? 자동사를 외우는 게 맞겠어요? 자동사를 미친 듯이 외우는 게 맞아요. 왜? 자동사를 외우면 내가 외운 동사가 아니면 90%의 확률로 타동사라고 찍으면 되거든요. 특히나 토익에서 나오는 자동사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자동사 중에 0. 몇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한 20개에서 30개 정도만 외우면 그냥 끝입니다. 자동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동사 위주로 저랑 많이 배울 겁니다. 수업 시간에는. 아시겠죠? 그럼 오늘의 마음가짐 이거예요. 내가 외운 동사가 아니면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겠구나라고 기억하면 되고요. 자동사는 여러분들께서 오늘 반드시 외워야 될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가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가다라는 동사. 어디로 가다라는 동사 영어로 go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go라고 부릅니다. go. 자, 가다 보면 계속 갈 수 없죠. 도착까지 하셔야 돼요. 도착하다는 arrive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arrive. 도착하면 여러분들은 일을 하셔야 되겠죠. work라고 부릅니다. 뭐라고 부른다고요? work. 좋았어. 여기까지가 이제 출근의 자동사예요. 가서 도착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와서 누가 일을 하다 보면 친구들이 오겠죠. 오단 영어로 come입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come. 누가 오면 우리는 보통 대화라는 것을 하죠.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talk 자동사입니다. 자, 우리 보통 대화할 때 무슨 얘기하느냐? 보통 뭐가 올랐다 떨어졌다 얘기를 많이 해요. 주식이 올랐다, 집값이 올랐다 떨어졌다 이야기 이런 것들 rise and fall이라고 기억하세요. 오르다는 rise, 떨어지다는 fall입니다. 끝! 요게 토익에서 20년간 가장 자주 나오는 자동사고 얘들 뒤에는 목적어가 올 수 있다 없다? 없다. 뒤집어서 말하면 얘들을 제외한 나머지 동사들은 90%의 확률로 목적어를 가진다. 이게 끝입니다. 확률 게임. 오케이 좋았어. 뒤로.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해요. 목적어가 될 수 있는 것들은 많죠. 여기 밑줄 친 거를 쭉 보시고요. 혹시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떠오르는 단어가 뭘까요? 뭐예요? 절대, 명동, 두부. 끝. 절대, 명동, 두부가 바로 목적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것의 전부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다양한 아이들이 목적어로 오는구나. 보니까 여기에 several changes가 목적어고 헐이 목적어고 hiring more employees가 동명사 목적어, to attract more customers가 to 부정사 목적어, that부터 important까지가 명사절 목적어라고 보시면 돼요. 중요한 것은 목적어도 주어만큼이나 다양해요. 사연도 많고. 그럼 어떻게? 목적어를 찾으려고 덤빌지 말고 뭐를 찾아야 됩니까? 무조건 동사부터 찾고 뒤쪽을 목적어라고 퉁쳐버리는 습관을 들입시다. 됐죠? 항상 동사부터 찾으세요. 오케이. 자, 그리고 목적어를 2개 취하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목적어를 몇 개 취한다고요? 2개 취합니다. 요거는 보통 욕심쟁이 동사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목적어를 앞에 있는 목적어한테 주는 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좋아하는 예능 중에 뭐가 있습니까? 이거 뭐예요? 쇼미더머니 맞습니다. 이게 사형식이에요. 왜? 목적어를 2개 취하는 건 사형식인데 쇼미더머니라는 문장을 보면 그 돈을 나한테 보여주는 거니까요. The money. 이렇게. 그래서 이런 동사들의 특징은 해석을 했을 때 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주다라는 의미. give, tell, ask, 물어봐주고, teach, 알려주고, show, 보여주고, send, 보내주고, buy, 사주고 이런 것들 다 주다 동사들입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주다 동사들입니다. 기억을 해주시고 얘들은 사형식 동사로 쓰입니다. 자, 그 다음 뒤로 목적어 2개 갔는데 뒤에 나오는 목적어, 직접 목적어를 대절로 갖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무슨 절로 갖는다고요? 대절. 이러면 보통 뒤에 나오는 이 대절을 뭘로 하냐면 알려주는 느낌으로 쓰는 동사들이에요. 보증하고 알려주는 느낌으로 쓰는 동사들입니다. advice, 알려주고 조언하고 convince, 설득하고 알려주고 notify, 알려주고 remind, 상기시키고 이런 동사들은 뒤에 나오는 2번째 목적어를 대절로 취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예문을 딱 볼게요. 원래 그냥 문장은 이렇게 써도 돼요. CEO가 확신을 시켰습니다. 주식이 오를 거라고.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로 써도 돼요. 사명식으로. 근데 여기에 대상을 끼울 수가 있어요.
이 첫 번째 목적어가 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뭐 예를 들면 사람들이라고 끼워 볼게요. 제가 CEO가 확신을 시켰어요. 사람들한테 뭐를요? 대 이하를요. 주식이 오를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확신을 시켰다라는 거겠죠. 즉 사형식으로 쓸 수 있다.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요 동사들도 기본반에서는 외우셔야 되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목적어 동그라미 하시고요.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가주어 배웠습니다. 가주어 뭐였어요? 이. 왜 주어 자리에 제가 가주어를 쓴다라고 했어요? 주어가 너무 기니까. 목적어도 마찬가지. 목적어가 겁내기 길어요. 이거 보세요. To understand the book. 이게 목적어예요. 이걸 바꾸는 거예요. 가목적으로. 그래서 이게 너무나 길기 때문에 가목적으로 바꿔 쓰는 것. 밑에 문장도 마찬가지. That the stock rose. 여기까지가 되게 길어요. 그래서 가목적어 이수로 바꿔 쓰는 것. 이것이 바로 가목적어고 여러분들은 시험장 가서 it이라는 게 주어 자리에 있어도 진짜 주어를 찾아야 되고 it이라는 것이 목적어 자리에 있어도 진짜 목적어를 찾으셔야 돼요. 뒤로 넘어가서. to 부정사 안 그러면 대절이 목적어일 겁니다. 아시겠나요? 공부하자마자 지금 졸면 안 돼. 10분밖에 안 됐어. 조금 있다 자자. 조금 있다 놀자. 뒤로 갑시다. 졸리니까 문제 풉시다. 그러면 여러분 좋아하는 문제 1번, 2번, 3번 바로 풀어보세요.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점점 깨죠? 자 갑시다. 1번 보세요. 1번의 동사를 찾으세요. 동사가 뭐예요? removes예요. 앞쪽은 주어예요. 뒤쪽은요? 목적어예요. 목적어 될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하세요. 절대 명동 두부. dirty. 여러분 dirty라고 말을 하면 명사예요, 형용사예요? 형용사예요. 탈락. dirt. 더러움이라는 명사입니다. 보통 많은 분들이 익숙함에 속아서 dirty라는 놈을 골라요. 하지만 그럼 익숙한 점수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안 돼. 우리는 새로운 높은 점수가 필요해요. 2번 딱 볼게요. 동사가 뭐예요? 3초예요. 3초 만에 동사 못 찾으면 그 문제 못 풀어요. 자, 동사 뭐예요? 좋았습니다. 뒤쪽은요? 목적어 자리. 굿! 그런데 여기 더라는 관사가 있죠? 우리 혹시 기본반이 아니라 다른 반에서 뭐 문법을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관사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된다라고 배웠어요? 명사. 그러면 resign은 사임하다라는 동사고 resignation이 명사겠죠. 사임. 그럼 정답은 resignation. 끝! 3번 갈게요. have가 동사고 또 뒤에 더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뭘까요? 뒤에 명사. 그럼 보기 중에 명사는요? 확실해요? benefit 확실해요? benefit 장점 취하다, 이득을 취하다 동사 아니에요? 맞아요. 동사인데요. 명사기도 하죠. 잘했어요. 정답은 D였어요. 아시겠죠? 방금 살짝 놀라셨는데 놀라지 마세요. 이런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benefit은 이득이라는 명사 의미도 있고 이득을 취하다라는 동사도 있습니다. 기억을 해두세요. 되게 많아요. water, 여러분 water 있잖아. water. 그게 명사로 물인데 물을 주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동사로. water하다 이렇게. 그런 것들 많으니까 조심하시고 benefit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 조금 올려서 보어로 갑시다. 보어. 보어는 영어로 compliment라고 부르고 그냥 C라고 적어두시면 됩니다. C. compliment에서 C로 이제 끌어쓰면 되고 요거를 야매로 제가 알려드리면 는는이 통하면 보어다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뭐가 통한다고요? 는는. 바로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급하잖아, 맞죠? 파트 7, 파트 6 풀 때 급하잖아. 파트 6 풀 때 막. 그럼 어떻게? 는는 바로 퉁쳐버리면 돼. 는는 우리가 똑똑하다. 오케이. 보어. 는는 우리가 커피다. A 목적어.
는는이 통하면 보어고 는는이 안 통하면 목적어예요. 이게 좀 야외로 빨리 푸는 방법. 는는이라는 게 통해요. 우리가 똑똑한 사람들인가? 아 맞네. 우리가 커피인가? 아니다. 목적어. 이렇게 풀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이제 정석으로 들어가는 방법도 있습니다. 보어가 될 수 있는 거 정석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친구들을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이거 혹시 기억나요? 무슨 조합이에요? 절대, 명동, 두부. 맞아요. 보어가 될 수 있는 품사도 절대, 명동, 두부라는 거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고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그러면 랜드마크 맞아요? 네. 유 맞아요? 네. 하이어링 이거 맞아요? 네. 뭔가 to solve 맞아요? 네. that부터 여기까지 맞아요? 네. 절대 명동 두부가 보어도 되는군요. 그러면 선생님 제가 어떻게 구별해요? 라고 물어본다면 방금 제가 밑줄 친 것들의 동사를 잘 봐요. 밑줄 친 친구들이 보어인데 보어 앞에 오는 동사가 지금 뭐예요? 맞아요. 비동사들이다. 비동사는 제가 첫 시간에도 말을 했지만 상태나 위치를 나타내는 동사로서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당연히 보어로 쓰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리고 밑에 따블로 붙었네. 형용사랑 분사 동그라미. 형용사랑 분사는 목적어는 못 돼요. 절대. 하지만 얘들은 보어는 될 수가 있습니다. 형용사랑 분사는 보어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십시다. 보면 remarkable 이게 형용사인데 앞에 상태를 꾸미는 보어. inspiring 얘도 형용사처럼 보이지만 분사라는 놈이에요.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런데 앞에 있는 art를 이렇게 보어로서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사뿐만 아니라 보어를 갖는 동사들이 조금 더 있었네요. 보세요. become, remain, stay 이 친구들을 보통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상태 동사라고 부릅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good job. 상태 동사라고 부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상태 동사를 어떻게 쓰는지 볼게요. I will become a teacher. 내가 선생님이 될 거야. 내가 선생님이다는 아니지만 선생님이 될 거야. 비슷하게 는는이 통하거든요. 주어의 상태를 보여주는 동사. He should stay calm. 그는 진정해야 한다. 그가 진정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의 상태가 진정되어야 한다. 그래서 보어로 쓰인 거예요. 알 수 있겠죠? 자, 상태 동사도 보어를 취합니다. 밑에 이 동사들을 쭉 보세요. 눈, 귀, 혀, 코, 전신. 이게 오감 동사입니다. 무슨 동사라고요? 오감 동사는 다른 말로 감각 동사라고도 부르는데요. 이런 감각 동사들은요. 여러분들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동작들이에요. 보는 거, 눈만 뜨면 보이죠. 냄새도 억지로 안 참으면 이렇게 느껴지고 입에 넣으면 혀 느껴지고 맞죠? 이렇게 귀 이렇게 느껴지고 맞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느껴지는 것들이에요. 형용사 보호를 좋아해요. 무슨 보호를 좋아한다고요? 확인할게요. You, 너의 상태가 look beautiful, 예쁘다, 예뻐 보인다. It smells nice, 이것의 냄새 상태가 좋다. I feel good, 나의 기분 상태가 좋다. 이런 표현이 되겠죠. 이게 보호를 취하는 동사들. 정리를 해드리면 주어, 동사, 보호 중에서 주격 보호라고 부르죠. 주어랑 는는이 되니까 주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는 비동사가 있었고 상태 동사가 있었고 감각 동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주어의 상태를 꾸며주는 주격 보호를 갖습니다. 무슨 격 보호를 갖는다고요? 제가 왜 주격 보호를 강조하겠어요? 주격 보호가 아닌 게 있으니까 이제부터 목적격 보호 들어갑니다. 뭐냐? 목적어의 상태를 알려주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이걸 오형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도록 할게요. 짜라잔. 동그라미 쳐두시고요. 요 친구들을 토익에서는 오형식으로 자주 쓴다라고 유명합니다. 오형식이 뭔지 보여드릴게요. 이런 문장을 딱 볼게요. Coffee will make you. 커피가 너를 만든다. 이게 삼형식의 해석법이에요.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커피가 너의 상태를 행복하게 만든다. 이게 오형식의 해설법이에요. 해석 자체가 되려면 이 문장 구조를 알아야지 해석이 빨리 되겠죠. 커피는 만든다 너를 행복한 상태로. 이렇게 되셔야 돼요. 해석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오형식 동사를 주의 깊게 암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30초를 드릴 테니까 이 오형식 동사 6개를 외워보세요. 화이팅! 됐죠? 거기 드시고요. 지금 제가 물어보면 보통 단기 기억에 의존해서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제가 살짝 페이크를 쳐볼게요. 자, 갑시다. 여러분들 일단 문제는 몇 초 만에 풀라고 했어요? 30초. 동사부터 먼저 찾고요. 그렇죠? 동사 앞쪽에 오는 건 다 주어예요. 주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저한테 다 말해요. 오, 절대명동도. 오, 좋았어요. 자, 그러면 동사 중에서 주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가 있었습니다. 맞죠? 뭐뭐뭐 있었어요. 비동사 있었고, 두 번째 상태 동사 3개 뭐뭐 있었어요. become, remain, stay 있었어요. 좋았어요. 감각 동사로 넘어갑니다. 뭐뭐 있었어요. 보는 거예요. look 있었고, 맞죠? 맞죠? 추위를 느끼는 거. feel 있었고, 맞죠? 점점 이제 조금씩 까먹고 있다, 맞죠? 자, 그럼 고개 드시고 갑니다. 오형식 동사를 얘기해 보세요 라고 하면 조금 당황스럽고, 보통 make까지 나오거든요. 좀 당황스럽지.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본강 시간이 좀 길어가지고 그 김태리랑 그 나오는 영화 아니 드라마 다 이거 맞습니다. 아주 재밌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어요. 한 10분 정도 보다 왔어요. 10분. 그 누구지? 남주혁 씨 나오고. 자, 그럼 여러분들 보통 그런 걸 볼 때 그냥 보면 재미없죠. 먹어야죠. 마시고. 여러분들이 마셔야 되는 음료수를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맥코를 드시게 될 겁니다. 뭐를 드신다고요?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죠. 이럴 때 맥콜을 먹으면 확 깨어날 수 있는데, 맞죠? 맥콜이라고 적으시고. 저요, 잠결에 적고 있어요. 꿈결에 좋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과자가 있어요. 바로 팝콘입니다. 뭐라고요? 팝콘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맥콜도 드시고 팝콘도 씹어 먹고 그랬는데 내가 남겨요. 그냥 남겨둘 수가 있어요. 배부르니까 남기겠지 뭐. 남기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버리면 안 되고 킵했다가 다음에 또 드셔야 돼요. 그래야지 에피소드 2를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보통 한국인들은 앉았다 하면 3화 정도까지는 바로 때리잖아요. 3시간 정도는. 그 정도 체력은 되잖아. 맞죠? 보통 수업은 3시간 하면 힘들어 하더라고. 다들. 드라마는 3시간 보지. 자, 맥콜 드시면서 팝콘 씹으면서 남으면 킵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 가볼게요. 맥콜을 마실 때 이걸 떠올려야 돼요. 동사 2개를. 맥콜을 생각하면 make and call 이라고 기억하세요. 읽어보세요. make and call입니다. 뭐라고요? 그걸 빨리 make call 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팝콘은 뭐냐? find and consider 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빨리 읽으면 팝콘이 되죠. 읽어보세요. find and consider 뭐라고요? 이거를 falcon 이라고 기억하면 돼요. falcon. make call, falcon, find, consider. 남으면 어떻게? 남으면 그냥 내버려 두는 거. 남기면 keep 하면 되겠죠. live keep이라고 기억하면 됩니다. live keep입니다. 뭐라고요? live keep. 이게 토익에서 오형식 동사로 쓰이는 걸로 유명합니다. 유명해. 여기까지 됐나요? 그러면 놀랍게도 여러분들은 지금 1, 2, 3, 4, 5형식을 다 배웠어요. 보통 이제 제가 예전에 문법 공부했을 때 생각하면 공부하기 가장 싫어지는 순간이 뭔 줄 알아요? 문법책을 샀어. 앞에 딱 펼쳤어. 1, 2, 3, 4, 5형식이라고 적혀있으면 짜증났어요. 왜냐하면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그거부터 외우래요. 그렇게 하면 짜증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다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이미. 그걸 끄집어내기만 하면 돼요. 제가 한번 끄집어내 볼게요. 우리가 5형식을 다 배웠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자동사라고 기억나요? 목적어 취해요? 안 취해요? 안 취해요. 1형식 동사들 기억나요? 자, 여러분 가다 영어로 뭐예요? 도착하다, 일하다, 누가 오다, 얘기하다 막, 올랐다 떨어졌다 막 되잖아요. 1형식이었어요. 2형식 아까 여러분들 동사 외우는 것 같던데 주격 보호를 취하는 동사, 비동사 있었고 또 무슨 동사? 상태 동사 또 감각 동사. 깔끔. 여기까지가 자동사의 끝. 자, 그리고 자동사가 아닌 타동사. 동사의 힘이 목적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바로 3형식 동사 되겠습니다. 괜찮죠? 그런데 이 타동사에서 목적어를 2개 먹는 욕심쟁이 동사들이 있었습니다. 이걸 4형식이라고 부르고
주다라는 느낌이 나야 돼요. 동사에. 그리고 목적격 보호를 취하는 오형식 동사가 있었어요. 이거는 바로 맥콜 한 잔 따면 게임 끝나죠. 맥콜 팝콘 리뷰. 이게 타동사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이것을 지금 다 배워두는 게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아주 길지 않을 겁니다. 수동태를 배울 때 자동사는 수동태가 불가능하고 타동사는 수동태가 가능하며 타동사가 수동태가 된다라는 말은 얘들은 과거분사로 바꿀 수 있다는 사실까지 아셔야 돼요. 나중에 선생님 저는 수동태가 약한데요 하면 지금 이 순간이 약한 거예요. 이거를 절대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자동사 친구들은 수동태가 절대 안 되고 그로써 얘들은 과거분사도 불가능하다는 사실까지 알아주시면 좋겠고 수동태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겠네요. 이 동사 형태가 달라져요. 수동태의 형태가. 원래 BPP라고 알고 있지만 4형식, 5형식의 수동태는 다르게 생겼거든요. 즉 오늘부터 차근차근 이렇게 저랑 공부해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잠도 깰 겸 뒤로 넘겨서 1번, 2번 한번 풀어보시겠습니까? 1번, 2번. 가볍게. 갑시다. 1번. 1번에 여러분 동사 찾으세요. 동사가 어디 있어요? is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게 2단계 문제인 이유가 있죠.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온다라는 걸 아는 건 1단계 수준이에요. 지금 2단계는 얘 둘 다 보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풀어요? 문맥으로. 주어가 뭐예요 지금? quality. quality가 주어죠. quality. 이게 여러분 품질, 사람으로 따지면 자질, 기질이라고 보면 돼요. 기질. 사람의 기질이에요. 어떤 거냐? 가장 중요한 사람의 기질. 뭐 풋볼 플레이어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의 기질이 뭐냐? 라고 물어봤을 때 기질이라는 놈이 성실하다는 게 말이 돼요. 기질이 성실한? 이건 조금 이상하고 기질이 성실함이다. 이게 조금 더 말이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이 성실하네 이런 얘기를 하죠. 풋볼 플레이어가 주어였으면 성실한 풋볼 플레이어 이렇게 말을 했겠지만 여러분들 그 사람의 기질을 말할 때 기질이 성실한 이건 말이 조금 안 돼요. 얘는 자가 없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diligence라는 명사가 나와줘야 돼요. 성실한이 아니라 성실함이라는 명사가 나와야지 동격 보호가 되는 겁니다. 퀄리티가 성실함이다 이렇게 말을 해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바로 2단계 문제. 자, 또 들어가요. 2번 같은 경우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R에 동그라미를 치고 비동사가 나왔어요. 비동사 다음에 보어가 온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죠? 그러면 보통 여러분들은 A를 지워낼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1단계예요. 왜? 비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은 못 오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B도 정답이 될 수 있고 C도 정답이 될 수 있고 D도 정답이 될 수 있어요. 절대 명동 두부가 된다면서 형용사랑 분사까지. 자, 그러면 어떻게 푸느냐? 여기에서 주어를 쫙 보는 겁니다. 룸 서비스입니다. 뭐라고요? 주어가 룸 서비스예요. 여러분 지금 provided가 동사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얘가 동사였다면 여기 뒤에 뭐가 있었어야 돼요? provided 뒤에 목적어 있었어야죠. 없잖아. 그럼 이거는 동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얘가 지금 앞에 있는 서비스를 꾸미는 분사입니다. 그러면 보니까 이 호텔에서 제공된 서비스가 일반적으로 어떻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답을 B로 선택하면 서비스가 만족을 했다라는 의미가 돼요. 서비스가 만족하는 게 가능해요? 안 되지. 그럼 이제 두 개 남았어요. 여기서 이제 둘 중에 싸우는 건데
satisfactory, 만족스러운이라는 형용사예요. 자, 그러면 서비스가 만족스럽다. 오, 말이 좀 되는 것 같죠? 정답은 C인데 D가 왜 안 되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동격 보호예요. satisfaction, 만족이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가 만족이다. 서비스는 만족이다. 말이 조금 안 돼요. 서비스는 만족이다. 말이 안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동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맥으로 골라내는 게 바로 2단계의 테스트입니다. 할 수 있겠죠? 문맥까지 조금 따져주셔야 돼요. 따져주셔야 돼요. 나머지 문제 집에서 깔끔하게 풀어보시고 뒤로 넘겨서 수식어까지 갑시다. 수식어를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 sv.com에서 modifier, m을 수식어라고 부르는데 요거를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어, 동사, 보어, 목적어를 지워내고 남은 게 바로 수식어니까요. 항상. 그래서 어떤 수업을 하던 간에 무조건 수식어를 가장 마지막에 배우는 게 맞아요. 얘는 거품 같은 존재입니다. 무슨 존재라고요? 무슨 존재라고요? 거품 같은 존재. 커피로 치면 휘핑크림 같은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지금 SVCO까지는 있지만 지금 M, 모디파이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걔는 수식 어구들은 거품이기 때문에 문장 구조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점이 뭔지 알아요? 얘가 구조에 영향을 안 끼치기 때문에 지 맘대로 들어와요. 이해가 가시나요? 원래 우리가 배웠던 문장 구조가 1, 2, 3, 4, 5 형식은 굉장히 쉬운데 여기 사이에 수식어가 들어가니까 우리가 괴로운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괴로움의 이유예요. 이 수식어구를 걷어낼 수 있는 사람이 문장 구조를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수식어구들을 배우셔야 돼요. 결론은. 이 수식어구가 될 수 있는 것은 꽤 많습니다. 밑줄 짜라랑. 앞으로 저랑 수업 나오시면 저랑 이거 하나하나 다 배울 건데 일단 오늘은 제가 크게 한번 잡아드릴게요. 전명구 동그라미 하시고요. 전치사 플러스 명사 구예요. 이 친구가 바로 쓸모없는 수식어 중에서 가장 자주 나오는 놈들 중에 하나.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 두 번째는 부사라는 아이입니다. 이 부사라는 아이는 ly로 보통 끝난다고 유명하죠, 그렇죠? ly로 끝나요. 얘는 쓸모없이 그냥 문장 전체를 꾸미거나 동사 혹은 스스로 형용사를 막 꾸며주기도 해요. 부사예요. 쓸모없어요. 왜? 지금 첫 번째 문장에서 at the restaurant를 지워도 문장은 형성되거든요. 두 번째 문장에서 이 뒤에 있는 부사를 다 지워도 문장 형성이 돼요. 그래서 쓸모없다라고 제가 부르는 거예요. 부사 절도 마찬가지예요. once 이게 접속사고요. The meeting is over 이게 거대한 부사절이고요. I will go 자동사니까 문장 끝났잖아요. 앞에 거 없어도 뒤에 문장은 성립이 돼요. 방금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게 대표적인 수식어구 3개예요. 전명구 부사 부사절이에요.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강조하느냐? 지금부터 콩짝짝 들어갑니다. 잘 들어요. 전, 부, 절, 옆에 적. 접속사가 나오면 부사절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보통 시험장 가서 물어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혹시 토익 공부하신 분들 들어봤을 텐데 접, 전, 부 요거 들어보셨나? 못 들어봤어요? 이제 들으면 되지 뭐. 토익 강사들이 시험 끝나고 나와서 인사처럼 하는 말 접전부 몇 개 나왔어요? 요거예요. 우리 강사들은 보통 시험을 치러 가는 게 아니라 분석하러 가거든요. 보통 이제 막 외우고 막 이런 게 하러 가요. 보통 막 풀러 가는 게 아니라. 접전부 몇 개 나왔는지 보통 보면 토익 시험에서 매번 시험당 7개에서 8개 정도가 나와요. 이게 얼마나 많은 개수냐면 파트 5가 총 30문제입니다. 몇 문제라고요? 그 중에서 단어 문제가 보통 10개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문법 문제 20개 남죠. 그 20개 중에서 접전부가 8개가 나온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겁내 많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왜? 맨날 틀리거든요, 학생분들이. 접속사는 고유의 기능이 있어요. 문장 2개를 연결해요. 이것처럼. 지금 동사가 있고 동사가 있고 주어가 있고 주어가 있죠. 문장 2개를 연결하는 게 접속사의 스킬. 전치사는요, 보이세요? 명사 한 놈을 데리고 다녀요. 부사는요, 그냥 혼자. 문장 2개 연결 기능은 없어요. 의미상 연결만 시키는 거예요. 접속사, 부사. 그래서 접전부 문제, 요게 이제 매번 나오기 때문에
거대한 수식어구들을 좀 조심해 달라 기억하시고 저랑 하나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밑엔 좀 특수한 놈들이네요. to 부정사 구가 형용사처럼 쓰이거나 부사처럼 쓰일 때가 있어요. 잘 봐요. 위가 주어고 should contact가 동사고 manager가 목적어예요. 뒤에 붙어 있는 거 to check the price 이것이 바로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부사처럼 쓰였어요. 껍데기 쓸모없는 거. 분사 나오네요. 여러분 여기서 recommended가 동사가 아닌 이유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목적어가 없으니까 good. 그거는 분사예요. 뒤에서 앞에 있는 무비를 꾸며줍니다. 그래서 영화긴 영화인데 무슨 영화냐면 그로부터 추천받아진 영화가 perfect 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겠죠. 다음 형용사절. 관계사절이라고 부르고 형용사절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에서 보면 위치부터 해커스까지가 앞에 있는 파크를 꾸밉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공원을. 무슨 공원이요? Which is close to the hackers. 해커스에 가까운 공원이요. 이게 문장 분석하면서 푸는 게 파트 5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잘 들어요. 이것이 자연스럽게 진행이 된다라는 가정하에 이 문장을 보고 읽고 로직을 찾아내는 게 바로 파트 7의 할 일이에요. 파트 5는 문장 분석을 했지만 파트 7은 문장 분석할 시간이 없어요. 바로 가는 거예요. 어떻게? 직독, 직해. 우리는 컨택해야 될 매니저랑 가격 체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파트 7이에요. 파트 5는 저랑 방금 전에 주어, 동사 이렇게 했죠. 파트 7은 바로 돼야 돼요. 바로. 내가 사전에 이 문장 구조를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파트 7에는 이런 문장이 나오면 이렇게 분석할 일이 없어요. 그냥 딱 보고 이거 동사 아니네. 꾸며주네. 추천받았네. 그로부터 추천받은 영화가 재밌었다. 이렇게 하는데 3초도 걸리면 안 돼요. 그래야 파트 7을 풀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딱 보고 바로 봐셔야 돼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공원을. 무슨 공원이야? 해커스에 가까운 거. 바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야 돼요. 이 정도는 내가 파트 7을 제대로 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파트 5부터 꼼꼼하게 해야지 파트 7, 6까지 잡을 수 있다. 끝! 자, 파트 5 문제부터 먼저 풀어볼까요? 1, 2, 3 문제 다 푸세요. 화이팅! 접점부 잘 기억하시고요. 오, 좋아요. 다 풀었다는 시그널 받았어요. 자, 갑니다. 플랜드가 동사고 해리가 주어고 펄디가 목적어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뒤에 주어 동사 목적어가 다 나왔으니까 붙을 수 있는 게 없네? 그럼 수식어구만 붙으면 돼요. 정답은요. B가 나와야 전 명구가 되는 거죠. 여기서 꿀팁. 가장 앞쪽에 수식어구가 튀어나올 때는 콤마를 찍고 나왔습니다. 쓸데없는 놈이 나올 때는 콤마를 앞에 찍어줘야 돼요. 앞에 나올 때는. 근데 뒤에 쓸데없는 놈이 붙을 때는 수식어가 나올 때는 콤마를 안 붙입니다. 그래서 modifier, 수식어가 앞에 올 때는 예의 바르게 콤마를 찍고요. 뒤에 나올 때는 그냥 원래 뒤에 찌그러져 있으니까 콤마를 안 붙여도 되겠습니다. 2번 갑니다. 2번 같은 경우도 콤마가 붙어있네요. 아우, 이상한 놈이 먼저 튀어나왔구나. 그럼 여러분들은 7days라는 걸 딱 보고 아하, 명사 덩어리구만. 전명구. 전치사 어디 있어? 하고 전치사를 찾아야 돼요. 이 문제가 바로 접점부 문제입니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냐? do는 접속사거든요. 얘를 쓰려면 주어동사가 있었어야 돼요. 없죠? 앞에 나가리. 그럼 정답은 B입니다. within 7 days 이렇게 푸는 거예요. 오케이? 지금 천천히 해드리고 있어요. 3번 다니엘이 주어고 became이 동사고요. Chief Financial Officer, CFO, 최고 재무 담당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뒤에는 바로 수식어구가 나와야 되겠죠. 수식어구 할 수 있는 거 부사, 정답은 C.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어렵나요? 할만할 건데. 네, 이 정도.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막판 정리해 드릴게요. 이 수업을 끝내고 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 홈워크 풀 때 이거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무조건 들어요. 그럼 어떻게? 보어를 갖는 동사는 정해져 있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보어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비동사, 상태동사, 감각동사,
혹은 오형식 동사일 때 목적격 보호를 취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 동사들은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보호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스페셜한 게 절대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랑 분사까지. 스페셜. 괜찮나요? 응. 형용사 보호가 좀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한 70% 정도. 형용사 보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얘가 애초에 태어날 때부터 누군가를 꾸미기 위해 태어났거든요. 그냥. 그래서 비동사 뒤에서도 막 꾸며주기 위해서 얘가 안달이 났어요. 겁내이 형용사가 보호로 많이 나와요. 그리고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가 있다라고 했죠. 타동사가 목적어를 취해요. 자동사가 목적어를 취해요. 타동사가 목적어를 취하죠. transitive, 힘이 전달된다. 나중에 사전에 찾으면 VT라고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동사는 뭐야? 힘이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VI라고 되어 있어요. intransitive라고 되어 있거든요. 힘이 전달이 안 돼. 단 지금부터 제가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역시나 동사가 가장 중요한 수업이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오면 동사부터 더 배워요. 내일 오면. 내일 우리 수업 있는 거 알죠? 다들 놀라운 분위기인데 그래요? 내일 수업 있는 거 알죠? 몰랐다는 핑계 안 통해요. 와요. 응, 와야 해. 자, 동사 중에서 보호를 취하는 동사 무슨 동사 있었어요? 비동사, 상태동사, 감각동사. 얘들은 보호를 취하죠. 그럼 저한테 보호될 수 있는 거 다 말해주세요. 절대명동 두부 플러스 형용사 끝. 자, 그런데 일반 동사 중에서 모든 동사가 목적어를 취하는 건 아니죠. 자동사랑 타동사랑 쪼개지는데 자, 둘 중에 목적어를 취하는 놈이 누구예요? 타동사다라는 거예요. 목적어 될 수 있는 거 다 말하세요. 절대, 명동, 두부. 자, 한 개 더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사는 목적어도 못 취하니까 문장이 짧게 주어 동사 나오고 끝나느냐? 아니지. 그럼 내 일자리가 없겠죠. 너무 이렇게 문장이 쉬우면 제 일자리가 없을 거 아니에요. 토익은 고맙게도 수식어구를 계속 붙여줘요. 대표적인 수식어 아까 전명구 배웠잖아. 자동사 다음에는 전명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오죽하면 자동사 다음에 전치사 찾아라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전치사 뒤쪽에 오는 명사를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를 공부할 때 어떤 사람들은 타동사는 목적어를 바로 가지지만 자동사는 전치사를 끼우고 목적어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저는 그냥 자동사 다음에는 수식어가 붙는다라고 기억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됐죠? 너무 쉬워서 머리카락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좋아요. 요거는 집에서 이제 풀어보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단어 퀴즈 볼게요. 데일리 챌린지 세컨드 푸세요. 다 푸는데 한 3분 정도 드리면 되겠죠? 파이팅! 단어 퀴즈예요. 여러분 24페이지 맞나? 맞아요?
1분 지났고요. 일 분 남았어요. 서둘러요. 됐죠?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도 풉니다. 실제 시험장에 제가 이 문제를 만났다라고 쳐요. 1번 listen, 딱 보고 자동사라는 걸 아셔야 돼요. listen은 자동사거든요. 뒤에 listen to까지 같이 나와야 되는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부사밖에 없어요. 인턴은 들었습니다. 뭐를요? 트레이너의 지시사항을 주의 깊게. 정답은요? C. 2번 갈게요. 스태프는 attend, 참석합니다. 어디에요? 워크샵에, 연수에 참석을 하는 거겠죠? 계속 갑니다. 3번 obtaining, 획득하는 겁니다. supplementary, 정답은 B입니다. 계속 제공하는 이런 자료들이라고 보면 돼. 핸드아웃 같은 것들, 렉처에 필요한 핸드아웃들. 4번 갑니다. 보일러인데요. 아파트 3층에 있는 보일러가 beyond repair 밑줄짝 수리를 넘어섰다. 수리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다 고쳐서 수리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죠. 따라서 바꿔야 한다. 정답은 A입니다. 정답은 A입니다. 네,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B를 정답으로 고르신 분들 중에 성공적으로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이건 연속해서라는 표현이에요. B 같은 경우는 겁내이 많이 틀리거든요. 조심하세요. 5번 주위계 소리가 들리네요. 괜찮습니다. 계속 갑니다. 키노트 스피커가 뭐냐면 기조 연설자, 가장 중요한 연설자예요. 가장 중요한 연설자 어디? 맞습니다. national, 국가 차원의 convention, A, 국가 전역에서 열리는 이런 회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속 갑시다. 6번 재밌네요. 웹사이트입니다. 그렇죠? 웹사이트인데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어떤 이벤트냐 보니까 다가오는 이벤트를 보통 알려주죠. 지나간 이벤트보다는 다가오는 이벤트를 알려주는 거고요. 여기 여러분 pasted라는 표현이 있는데 학생분이 저한테 질문하셨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봤는데 여러분 혹시 Ctrl C, Ctrl V가 뭔지 알아요? Copy and Paste. 거기 paste가 이거예요. 그래서 어떤 스케줄이 있으면 카피해서 누가 이 웹사이트에 페이스트 해버리는 거예요. 붙여놓다. 그럼 스케줄이 붙여넣어진다라는 거예요. 다가오는 이벤트가. 7번 가보도록 할까요? 매니저는요. 뭐 한가 보네요. ensuring,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프로젝트가 on 스케줄 무슨 뜻이냐? 예정대로 진행되도록. 예정대로 되도록. 정답은 책임이 있는 거니까 정답은 D겠죠? 8번 갈게요. 앨리슨이 마크를 어떻게 했네요. 어떻게 했는지 보면요. 그의 리포트가 끝날 수 있게 도와줬네요. 돕다. A가 나와야 되겠죠? 9번은요. 게스트 스피커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기쁨을 주는 태도를 갖고 있었겠죠? 정답은 매너가 되겠습니다. 10번.
유저들은요 경고받았습니다. 셋업 가이드라인을 truthfully 섬세하고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따라야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따라야 돼. 왜냐? 잘못 깔면 작동을 안 하니까. Incorrect installation이 나오면 되겠습니다. 11번 갈게요. Mayor, 여러분 주지사, 뭐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죠. Was able to 뭐뭐 할 수 있다. 뭐요? 그녀의 계획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답을 A로 했다가 다 틀리는데요. A는 운영하다라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식당을 운영하고 학원을 운영하고 이런 건 운영한다라고 해요. 근데 계획을 운영한다? 요거는 조금 안 맞고 보통 이제 운영 같은 경우는 항공사에서 비행기를 운영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쓰지. 이 문제에서 정답은 계획이랑 가장 잘 어울리는 solidify, 확고히 한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여러분들과 퀴즈를 고통스럽지만 매번 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여러분들이 토익이 원하는 답을 주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솔직하게 말하면 제 입장에서도 그냥 A라고 정답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토익이 원하는 정답은 그게 아닌 거예요. 토익이 원하는 답을 주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따질 수가 없거든요. 토익은 우리가 문제한테 이의를 못 제기해요. 그러니까 그냥 얘들이 원하는 답을 최대한 맞춰주세요. 이번에 틀려도 되니까 시험장 가서 다음에 나오면 solidify, 확고히 하다라고 잘 기억해 두세요. 뉘앙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단어 이거 시험 많이 틀려도 괜찮으니까 꾸준히 복습해 주시고 홈워크까지 야무지게 풀고 1, 2, 3 주교재까지 싹 다 풀어오시기 바랍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내일 수업 있잖아요. 그렇죠? 좋습니다. 내일 뵙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고생하셨어요.